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지금부터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규제는 시장에 언제나 우회 경로를 만들게 되죠. 이로 인한 또 시장의 변화는 자칫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시고 저희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대출이 막혔잖아요. 거래 침체 속에서 9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더 늘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아마 627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에 한 번 좀 다뤘던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게 중저가 시장이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변화가 많이 클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책이 실행된 지 이제 한 2달이 채 안 됐어요. 아직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이러한 이제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자 보시게 되면 규제 전과 규제 후에 이제 막대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요 아래쪽이 좌측 부분이 9억 이하, 이제 우측 부분이 9억 이상인데 이 중에서 또 한 번 이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가 제일 우측이 30억 초과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9억 초과에서 30억 이하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 비중이 좀 줄었는데 물론 가장 많이 늘은 거는 6억 원 이하와 6억에서 9억 이하짜리 이 두 구간이에요. 그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9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를 통틀어서 본다라면 50% 이상의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또 재미난 건 이거예요. 저런 그러면 중저가만 늘어난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늘어나는지 30억 초과도 늘어났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지?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 것인지를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금 부자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별 영향이 없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제 통계 분석 결과 지금 여실히 자료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연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만큼 오래 유지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 시장의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일시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계대출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유지되면서 6억 원 이하와 9억 원 이하는 정책자금 대출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대출의 축소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현 규제상으로는 6억까지만 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6억까지의 대출 비율을 딱 보고 DTI와 LTV를 계산을 해봤을 때 9억 원에서 딱 걸려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당분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30억 초과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해서 이게 유지될 것이냐, 이 시장도 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특히 여기에는 부의 물림이라는 것까지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똘똘한 한 채는 사실은 비싼 거잖아요. 그 비싼 것들을 지금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이전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시장 또한 견고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조정을 받는 거는 9억에서 30억 이 사이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마 15억에서 20억짜리의 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 당분간은 보합세를 조금 유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절반이 지금 저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볼게요. 최근 집값 부담에 서울 벗어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광명 쪽의 집값이 또 오르고 있다고요. 네, 이 광명은요. 네. 사실은 서울 생활권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역 번호도 02더라고요. 맞아요. 그 지도를 딱 보게 되면 네.
우리나라 그 서울에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구로구와 금천구에 있는 가산과 구로 디지털단지가 국가산업단지인데 여기랑 안양천을 사이에도 딱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으면서 또 여기 7호선이 지나갑니다. 7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7호선을 이용한 강남과의 접근성도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이곳이 왜 요즘 이렇게 핫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 광명에는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광명 사거리역부터 철산역 사이 이 7호선 라인 쪽으로 정비 사업이 막 활성화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가격대도 자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서 입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이 많다라는 것이잖아요. 새 아파트 공급은 많은데 서울보다는 가격이 낮단 말이에요. 낮으면서 서울의 조금 외곽 지역의 구축 가격이면 이 광명에 와서 신축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주거지 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주택지에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지역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수요자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광명은 지금 내년까지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물량이 조금 집중되는 그 상향 보일 겁니다. 이 시장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입주하는 시기가 좀 몰려 있거든요. 그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는 광명 전체적으로는 공급량이 조금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지금 광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누가 봐도 서울 생활권인 경기도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실까요? 예, 저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아파트 보셨어요? 저기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34평하고요. 네. 저기 타워팰리스 1차 네. 57평 중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둘 중에 어떤 아파트가 앞으로 더 전망이 있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레드펠 보셨고 타워팰리스 보셨고 네.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냐? 네. 저도 궁금합니다.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죠? 네, 이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앞으로 타워팰리스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타워팰리스의 전망이요? 네, 레드펠하고요. 레드펠하고. 네, 근데 이게 네. 타워팰리스는 벌써 이제 입주한 지 한 20년이 넘었죠, 그죠? 네, 입주하면서는 굉장히 럭셔리 주상복합 아파트 정말 대명사예요, 대명사.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주거 상품 중에 네, 우리가 주복 그러잖아요. 주상복합 아파트, 그죠? 네, 하고 이거하고 그냥 일반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항상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더 나을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항상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네. 수요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네, 수요자가.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나의 삶의 만족도가 중요해. 네, 난 나의 만족도만 높으면 최고야 그러면 사실 주상복합처럼 살기 좋은 게 없죠. 네, 뭐 특별하게 뭐 단지 밖으로 나갈 일도 별로 없고,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삶의 만족도를 중요시해서 거주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다 보면 어떤 현상 때문에 내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냐면 네. 인근 지역의 다른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왜 다르지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타워팰리스가 처음에는 이 지역 내에 가격을 선도해둔 단지가 됐었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발생하냐면 오히려 이제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이 대치동 일대에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얘의 평균 단가, 그러니까 레드펠의 평균 단가와 타워팰리스의 평균 단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한번 비교해 보시지 않았어요? 예, 어디가 더 높든가요? 네, 레드펠이요. 레드펠이 훨씬 높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는 34평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는 57평. 네.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 비슷한 금액을 지불할 때 가성비로 보면 여기가 타워팰리스가 훨씬 낫다. 그죠?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시장의 흐름과 이 시장의 흐름이 가격에 반영된 것들, 그 전체적으로 수요자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한지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레드펠이 승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 이 지역은 또 음마 아파트부터 해서 미도 성경까지 하고 여기 또 이 일대, 이 대치동에 남아있는 재건축 단지들 있잖아요. 그죠? 네. 요 재건축 단지들은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아파트로, 레드펠 같은 형식의 일반 아파트로 재건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가격의 영향이 물론 타워팰리스에도 어느 정도 미치겠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가격의 영향을 받고 이 주변 개발로 인해서 받는 거는 레드펠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나는 나의 삶의 만족도가 중요하고 주상복합의 편리함과 조금 넓은 평수를 원한다. 네. 그리고 고층의 조망권을 좀 원한다 그러면 타워팰리스를 선택해도 무방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걸 구입해서 5년 뒤, 10년 뒤에 미래 가치를 평가하고 생각해 본다라면 타워팰리스를 레드펠을 선택하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조금 이해가 가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레드펠도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잖아요. 자, 여기 10년 차면은 아직 준신축이죠. 강남에서는. 아, 그럼 그죠? 앞으로 몇 년까지 괜찮을까요? 자, 여기는 몇 년까지 괜찮냐면 얘네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재건축해서 입주할 때까지 괜찮은 거예요. 아, 그 영향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레드펠이 지금 중심지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재건축하게 되면 이주 수요가 어디로 갈까요? 대치동의 그 편의성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대로 도보권에 두고 이동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곳은 당연히 레드펠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주위에- 지금 얘가 10년 차로서 주변 전체가 만약에 같이 10년 차에서 같이 연수 내구 연한이 이제 높아진다라면 가격 상승력에 제약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 아파트들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강남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그런 여건을,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타 지역의 구축들도 신축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 부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아직은 가격 상승 영향을 훨씬 많이 받게 되는 준신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직 당분간 꾸준하게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레드펠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요, 그 음마나 우성 재건축하려면 한 20년 넘게 걸리잖아요. 여기가 재건축되려면 20년 정도 된다고요? 네. 아, 미도 말고요. 우성이나 음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음마는 이제 20년까지는 안 걸릴 거고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래쪽도 지금 전부 다 서울시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아파트 단지들도 신속통합 기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신속통합 기획 지정을 통해서 정비사업 기간을 지금 단축시키는 행위를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정비사업들이 생각한 것보다 과거처럼 오랜 시간으로 질질 끌고 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조합원들의 협조율이 달려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정책적으로나 조합원들의 분위기상도 당분간은 속도를 좀 내보자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20년, 30년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치동을 이끌어오던 리더죠. 타워팰리스, 그리고 이제 신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레드펠 얘기 두 개를 비교해서 들어봤습니다.